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간미소 채널의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호호. 오늘 이번 책 소개는 네, 김혜경 선생님의 하브루타 부모석 잘 보이시죠? 어머, 이 노란 꽃하고 파란색 너무 어울려요. 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김혜경 선생님을 직접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맨날 제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막 질문할 생각하니까 기쁨이 막 넘쳐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셨군요. 네, 저는 몹시 부담스럽네요. 선생님 질문을 할 거라고 괜찮으실지 생각하니까 모르지만.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질문이 더 편한데. 생각해보니까 이제부터 질문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훨씬 편했는데. 그렇네요. 이 받을 생각을 하니까 급 갑자기 네, 부담스러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브루타로 김혜경 선생님을 두두쌤을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 만났을 때 한 1년 정도 제 강의 진짜 열심히 들으셨죠? 네, 열심히 들었죠. 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수강생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학교자. 곧 한 1년 정도 지나서 저랑 딱 뒤집어졌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정에서 실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수법으로 또는 많은 선생님 학생들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좀 강했다면 이분은 집에서 자녀를 어떻게 정말 케어를 잘해서 잘 키워볼 것인가 정말 고민 많으시죠. 대부분 다. 네,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하브루타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뭐세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네,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아이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 이제 저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물음 좋습니다. 네.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이 물음. 네, 맞아요. 그 물음이 있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배우고 해봤고요. 그러던 가운데 이제 하브루타가 팍 저에게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분은요, 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요. 네. 이런 어디요? 21조. 21조. 머릿말 같은데. 머릿말. 시작자를 막 시작했네요. 나는 왜 네. 이걸 실천했는가. 뭐 네, 이런 네, 거예요. 네, 네. 거기에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다니까요. 뭘까요? 제가 몰랐다는 부분이죠. 이분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책을 육아서적을 수백 권 섭렵했대요.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요?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걸 어린아이에게 시키기 시작했대요. 발도르프 교육이 뭐예요? 발드루프 교육은 네. 저도 뭐 얼마나 잘 아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 유치원에 보내서 아이들이 막 쓰기, 읽기 막 이런 걸 어린 나이에 그런 부분을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컸던 것처럼 크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완전 시골에서. 네. 저는 맨날 땅 파고 놀고 자연물 가지고 놀고 그렇게 놀았고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래서 추억이 엄청 많단 말이죠. 없어요. 저는 도시촌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신랑도 완전 서울 남자라 네, 그런 게 완전 없는데 도시촌년.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저의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저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유치원에 딱 넣는 걸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자연에 친숙한 교육이 발도르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발도르프 어린이집 나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땅 파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이 이야기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희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 그렇게 못 키웠단 말이에요. 제가 또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저도 발도르프 교육을 우리 오늘 여기 발도르프 교육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경험적인 문제들 아이들이 어릴 때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뭐 이런 또 조작 활동이 많아요. 발도르프 교육에는. 그래서 제가 초등 교사로 살면서 우리 교실 아이들 좀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희 아이들도 갓 태어나서 조금 지났을 때 그 교육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교실의 아이들을 할 수 없잖아요. 좁은 공간에 뜨개질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는지 몰라요. 뜨개질 맞아요. 뜨개질 시키고 시집기 시키고 막 아이들을 했더니 뜨개질 선수는 되었는데 제가 근본을 몰랐던 거죠. 원리를 몰라가지고 어떤 현상이 있었겠어요?
무슨 현상이 있었을까요? 강압적으로 발도록을 거죠. 자연스럽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네. 조작 활동을 하고 어떤 노출, 자연의 노출이나 행복감, 뭐 맨발로 네, 네, 운동장을 네. 뛰거나 이런 게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린 아이들이. 맞아요. 근데 네. 저희 반 아이들은 네. 자 뜨개질할 뜨개질 시간이다. 시간이야. 다 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뜨개질 다 하거든요. 네. 둘째는 요새도 이렇게 심심하면 대바늘을 딱 들고 와서 목도리를 떠요. 너무 근데 웃기죠. 이게 엄마는 제가 못하는데 애는 할 수 있어 여전히. 나중에 네. 그때가 저희 반 아이들이 4학년 아이들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네. 그걸 하더라고요. 졸업을 하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서 네. 이후에 네. 그 학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본 네. 바로는 그 당시에 그게 뭔지는 몰랐는데 그게 좀 불편했대요. 학부모님들께서. 애들이 그 학교만 가면 뜨개질을 막 하고 오고 쉬는 네, 시간마다 네, 네. 뜨고 네. 막 이랬는데 아들이 미국 유학 한 분이 네, 그 네. 아이가 미국 유학을 보내고 네. 있으니까 아이가 뜨개질을 네. 유학 중에 되게 힘들 때 뜨개질을 한다고 수영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실패한 건 아니었구나. 그렇네요. 아이에게 뭔가를 네. 주기는 줬구나 하고 위안을 삼는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저도 그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실을 저보다 훨씬 빨리 알고 그렇죠. 계셨어요. 네. 시도를 했는데 네. 그러다가 저도 하브로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결점이. 그런데 그죠. 여기에도 지금 네. 자녀 교육을 유치원에도 그렇게 보내다가 하브로타 넘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런 게 저의 이제 관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빨리 한글을 깨느냐, 얼마나 빨리 덧셈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뭐 이게 저의 목적이 아니라 멋지다. 저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우리 애가 얼마나 그 나이에 맞게 놀고 그 나이에 맞게 즐길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면 그 시기는 없잖아요. 그게 저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추어서 발도르프는 가면 책을 한 글자도 안 읽어요. 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땅 파고 놀고, 그리고 늘 우리 아이들은 여벌옷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둘째는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흙투성이가 된 여벌옷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서 이랬어요. 맨날 지난 시간에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나 정말 엄청 잘 놀았지. 이게 증거예요. 그렇게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딱 하나 덧셈 해주었던 건 이제 책 읽어준 거죠. 엄마가 그거, 읽어주는 거지. 네, 엄마가 읽어주는 뭐 거. 읽으라고 아니라. 네, 읽어주는 거. 그거 열심히 읽어주고, 그래서 이제 독서 교육이랑 자연에서 노는 거, 이 두 가지가 저의 포인트였던 거죠. 근데 독서 교육을 하고 부럽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보내니까 급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랬어요. 7살에는 일반 유치원에 보내야 되지 않겠니? 모든 부모가 네. 가지는 제가 왜 발도르프 교육 이야기를 하고 하브로타 질문을 하게 됐냐면 저는 교사로서 하면서 1학년 담임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글을 몰라도 되나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덧셈, 뺄셈 덧셈? 못해도 되나요? 네.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요 한글 다 뗐고요. 받아쓰기 치면요 100점 네. 다 받고요. 오. 세상에 얘가 천재인가 봐요. 시계도 볼 줄 알아요. 오. 라고 시작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네. 그 누구나 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떤 아이는 습득력이 빨라서요. 5세가 되면 하는 네. 아이도 있어요. 근데 네, 대신 네, 네. 5세에 얘가 글을 잘 읽는다고 시작해서 막 우리 읽히면 어떤 일이 생기죠? 뭐 재미없어지거나 고부반응이 생길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보다 네. 점유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보다 보면 그 시기에 누려야 될 그 다른 자연이라든지 것들, 네. 주변에 네, 해야 맞아요, 될 맞아요. 흡수해야 될 수많은 네. 경험과 우리가 지금 정보가 막 몸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우리는 A가 옳다, B가 옳다라고 말할 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답들을 갖고 이게 딱 정해진 답들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저 둘이잖아요. 아들만 그렇죠. 둘. 근데 큰애랑 둘째랑도 진짜 달라요. 큰애는 아, 한글을 정말 다르다. 혼자서 진짜 빨리 깨쳤어요. 걔는 4살. 우리랑 반대구나. 우리는 큰애가 4살인가 5살이 안 돼서 한글을 깨쳐가지고 얘는 책을 읽어주면 글자만 쫓아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금방 깨쳐서 어느 날 통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정말 읽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계속 읽어는 줬는데 둘째는 글자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7살에 여름에 그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할 때 네. 성준아
이름이 나와버렸네. 준아. 아니, 그 소녀의 이야기는 이미 네. 여러 번 나와가지고 우리가 괜찮아요. 읽고는 가야 된다. 읽고는 그렇지. 쓰지는 못하더라도 네. 그래서 통문자 왜 그림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6살 때 딱 들이댔더니 애가 관심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엄마 나는 글자를 몰라도 안 불편해. 그래서 걔는 겨우 읽고 갔어요. 또 1학년 이제 입학을 하거나 초등학교 보내시고 나면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받아쓰기. 몇 개 틀렸는가? 그쵸.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받아쓰기. 100점 우리 받는다고 평생 네. 공부를 잘하거나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제발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맞아요. 입학을 맞아요. 앞둔 네. 어머님들께 네. 아니 물론 글을 많이 알고 어휘가 많은 아이들은 네. 학습력이 빠르고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역시 우리 초등 선생님 맞으시군요. 네, 왜요? 아니 이런 지금 이 상황에 그런 핵심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 책은 어디 갔냐고요, 어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셔요. 지금 왜냐면 이분 네. 이야기 속에 이게 다 맞아요, 들어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하지 않기를 바라시면 네, 맞아요. 큰아들은 쭉 받아쓰기 신경 하나도 안 써도 그 글자 좋아하는 애, 읽기 좋아하는 애는 그렇죠. 받아쓰기 연습 한 번도 안 시켰지만 90점, 100점 맞았고요. 둘째는요. 둘째 10점 맞은 적도 있고 빵점은 한 번도 안 맞았어요. 10점 정말 잘한다. 정말 그래서 이제 좀 10점이 정말 대단하다. 연습 근데 10점을 받고 와서 너무 당당하니까 큰아들이 쪼크를 줬죠. 너 우리 집안에 받아쓰기 10점은 없어. 왜냐면 자기가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그랬죠. 형, 우리 집안에 받아쓰기 10점을 내가 드디어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당당함은 네, 어디서 나왔을까요? 와, 진짜 할 말을 잃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성준이라는 아이의 당당함은 엄마가 만든 것 같아요. 엄마가 만드신 것 타고난 같아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읽다 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이제 좀 썰을 푸셔야 되는데 이제 질문과 대화로 이분이 넘어가셨더라고요. 아마 작은 아이에 대한 고뇌가 더 있지 않았을까? 그게 엄마의 성장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네. 이 방에서 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네. 이 하브로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부모가 뭐 해야 되죠? 부모가 제일 먼저 뭐 뭘 해야 해야 될까? 될까? 네. 저는 책에서 발견을 했죠. 부모가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부모가 뭐 해야죠? 본인 썼잖아. 지시 명령을 하지 제가 않는 거? 아. 그리고 이제 질문을 뭐라고 썼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이분이 써놓은 내용은 이거예요. 제가 쓴 거 맞아요. 네. 너무 오래돼서. 유대인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네. 유대인들은 질문의 민족이라고 한다. 아이에게 오늘은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 무엇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던진다. 그래서 부모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그냥 어떻게 던져야 돼요? 질문을 너 오늘 숙제했어? 그런 공부했어? 질문 말고요. 그럼 그런 질문을 제가 확인사살 질문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쌤? 확인하는 질문만이 아니에요. 확인한 다음에 뭐까지 해요? 뭐하죠? 조준사살까지 하죠. 다시 확인 조준사살 이건 무슨 전쟁터인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쟁터에 있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 숙제했니 안 했니라고 숙제했니라고 묻는 거는 안 했어요. 이러면 그렇구나 이러려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다음에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확인해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은 어떤 분이 확인 사살 질문이라 하더라고요. 무섭죠. 무서워. 근데 이게 이런 무서운 용어가 탁 나한테 와야 내가 하려는 질문이 정말 내 아이를 조준 사살하는 질문인가 아닌가를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저 않을까. 지금 반성 중인 게 저희 아들 21살짜리 아들 대학생 어제 요즘에 이제 그거 집에 네. 있을 때 문을 열고 제가 퇴근하고 가서 이렇게 네. 물었거든요. 야 너 오늘 뭐 했어? 어제 한 질문인데 저 하버르타는 사람 맞나요? 반성합니다. 아니죠. 오늘 반성합니다. 뭐 했어 한 다음에 애가 뭘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역시. 근데 네. 저희 아들이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대화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뭐 하게. 네, 알아서 뭐 하게 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네. 대답하고. 우리 큰아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따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전 거실에서 어제 저녁에 저는 제 거실 제 책상에서 네, 책을 네, 읽고 네. 있었고 네. 신랑도 요즘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네, 네, 여기 네. 그 옛날보다. 그래서 둘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둘째는 이제 게임 시간을 확보했다고 제 핸드폰을 들고 자기 방에 게임하러 간 거죠. 근데 큰아들은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죠. 뭐 하고 있었겠어요, 우리 큰아들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큰 소리로 우리 집은 거꾸로 된 것 같아. 엄마 아빠는 책을 읽고 있고
아들들은 유튜브를 핸드폰과 함께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음. 큰아들이 발기방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있는데 했더니 유튜브 봐요. 어쨌든 이게 질문을 나는 시작점을 당당한. 우리가 하버터를 하려면 부모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답이 확인 사살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뭐 아이의 추궁하는 것이 생각에 되어서는 안 되고.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고 그냥 아이의 생각을 묻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너의 생각은 어떠니, 말 그대로 너의 생각은 어떠니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네. 생각 그만 좀 물어보세요 라고 한대요. 지금 하버터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오늘 네. 여기까지 고민을 네. 딱 묻어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하버트라 계획은 우리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네.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게 됐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질문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는 질문이 추궁인지 확인 사살 조준 뭐래죠? 확인? 조준 사살이라고 하셨죠? 이게 지금 저희 전쟁터 특기예요, 특기 사실은. 그게 예. 특기니까 이걸 고민하는 거 하면 아니겠어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 이제부터 질문이나 그 다음 시간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잘할 수 있는지 다음 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30초만 보태어도 돼요? 되죠. 네. 그러니까 저의 이번에 저한테 물어보신 게 그거였잖아요. 왜 하브르타를 하게 되었냐고. 근데 거기에 제가 가슴에 계속 담고 있던 저의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모자라지만 공감된다. 자기만의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하브르타를 왜 하고자 하는가의 질문을 하나쯤은 갖고 있으셔야 내가 좀 계속 해보는데 끈이 되지 않을까? 지금 라는 방금 생각이 전문가 듭니다. 포스 나온 거 들으셨죠? 자기만의 질문, 부모로서 내가 어떤 질문을 지고 있느냐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만 하부터 부모 수업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한번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여기는 지금까지 감사마법학교 네, 뭐죠?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마법학교 였습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를 잘 못하겠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낯설죠. 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난 이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